사실상 탄핵 가결이 당 지도부 입장인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 직무정지를 빨리 시켜야 된다. 그 속에는 모든 걸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내지도부와도 의견이 조율된 건가요? 원내대표가 지난번 개헌 해제의 표결에 참석 안 했죠.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진짜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은 불가능합니다. 국민께서도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내일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께서 퇴진 계획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이대로 내일 당장 대통령 탄핵을 해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또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통령 탄핵에 내일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많은 고민을 했고 최종적으로는 대표께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죠. 야당과도 사전에 논의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예, 야당이 아마 10시 반에서 9시 반으로 땡겼죠. 아마 대표님의 어떤 오늘 이 결심이 반영됐다고 저는 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도 이걸 지금 인지하고 계신지.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번 본회의장 참석 안 했지 않습니까? 그 비상계엄 해제에 대해서 참여 안 했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신뢰가 많이 좀 무너진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이라도 본회의 열어서 탄핵 표결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시간도 더 단축하면 더 좋겠다. 시간을 더 단축해서 본회의를 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사실상 탄핵 가결이 당 지도부 입장인 거죠? 제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 직무정지를 빨리 시켜야 된다. 그 속에는 모든 걸 다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원내지도부와도 의견이 조율된 건가요? 원내대표가 지난번 개헌 해제의 표결에 참석 안 했죠. 그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진짜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적절한 처신이었는지 저는 많은 국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네, 하루빨리 표결에 들어간 게 낫다는 취지의 조경태 의원 발언 들으셨고 아마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잠시 뒤 11시부터라고 합니다. 긴급 의원총회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자, 서정욱 변호사님, 긴급 의원총회를 갑자기 개최를 했다. 추경 원내대표가 이제 했는데 한동훈 대표도 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 저희가 얘기 드렸는데 의총에서는 어떤 내용이 지금 논의가 되겠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의 어떤 탄핵 가결로 가자라는 취지의 내용이 오갈 것 같긴 한데요. 아마 이제 그 당론을 이미 정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다시 뒤엎어야 되는 문제겠죠. 뭐 뒤엎어야 되니까 네. 친 한동훈 의원들도 한 20명 가까이 되니까 네. 아마 이제 그 경론이 뭐 상당히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돼요. 다만 이제 그 당론이 바뀔지 이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날짜를 원래 토요일 7시에서 오늘까지 땡길 수 있다. 네. 이런 게 계속 노는데요. 당초 내일 7시였는데 이런 식으로 졸속으로 하면 후유증이 클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이제 뭐 조사를 좀 해보고 이게 팩트를 진실을 규명을 해야지 어디서 이게 들은 첩보를 가지고 대통령 탄핵이라는 게 중대한 걸 하면요. 앞으로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도 이게 남겠지만 그 후유증을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러나고 이게 조사할 겁니까? 선탄핵 후 조사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 먼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한 다음에 그리고 이게 판단해서 탄핵한 데서 뭐가 넣나요? 저는 왜 이렇게 급하게 하루까지 땡겨가면서 이렇게 서두르는지 도저히 제 상식으로 납득이 안 돼요. 네, 긴급 의총장 지금 앞에 굉장히 기자들도 많이 있고 어수선한 분위기인데 자, 강선필 부위원장 이게
의총에서 원래 정했던 당론을 뒤집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한동훈 대표 얘기라고 하면은 이 당론이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당론이 사실상 바뀌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권이 192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국민의힘에서 8표에 이탈표만 나오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한동훈 대표와 함께했던 18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밤에 비상계엄령 해제를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어제 같은 경우에 비상계엄 김재섭 사태 의원의 5명의 소장파 정당화될 의원들이 수 어쨌든 여러 정당화돼서도 임기 안 단축 됩니다. 개헌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네. 그랬기 때문에 합당한 이런 것들이 저는 책임질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8표만 있으면 되기 사실관계, 때문에 당론은 사실상 의미 또 없다. 한동훈 조사하고 대표가 키를 확인하고 쥐고 있다. 이렇게 사법적인 생각합니다. 문제까지 자, 지금 윤상현 의원이 검토가 의총장 될 앞에서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그런데 들어볼까요? 충분하게 조사가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조사 중에 있고 또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야당의 주장에 부안내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대로 내일 당장 대통령 탄핵을 해서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또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대통령 탄핵에 내일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명확하게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됐죠? 지금 원대실 안에서 중진 의원님들 다 네, 탄핵에 일단- 반대하는 걸 동의하시는 건가요? 일단 뭐 탄핵 반대라기보다는 어떤 이제 한동훈 대표의 오늘 말씀에 대해서 당론으로 채택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혼자서 저런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어떤 중진분들의 얘기,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말에 이제 동의하시는 의원들은 전혀 없었던 뭐 거의 없었습니다. 한 대표님 오늘 발언 어떤 배경에서 나왔다고 보시는지 의원님? 저는 어떤 배경인지 몰라도 설사 한동훈 대표의 얘기가 맞다고 하더라도 100% 맞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탄핵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한동훈 대표의 말씀이 100% 옳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전략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게 정권을 헌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민주당 정권 어떻게 이 나라와 이 기강, 건강과 가치를 허물어뜨렸습니까? 또다시 그런 시대를 맞아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한동훈 대표께서도 이런 문제를 혼자 말씀하시기 전에 중진들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야죠. 그 기능이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진들이 그거에 대한 성토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한 분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체제, 미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대통령 탄핵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마 한뜻으로 가야죠. 대통령 불러다 놓고 대통령 만든 다음에 대통령이 잘못했으면 같이 책임을 져야죠. 같이 책임을 지고 혼자서 살아가겠다? 대통령 탈당시키고 당신 혼자 알아서 해? 세상에 이런 정치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2016년도 박 대통령 탄핵 때 제가 반대했죠. 왜? 탄핵은 박 대통령 개인 탄핵이 아니라 대한민국 체제 탄핵을 하는 거다. 대한민국 체제 붕괴시키는 거다. 엄청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른 게 있어요. 어제 의총을 하면서 제가 절연히 느꼈습니다. 우리가 탄핵에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그 당시에 탄핵 찬성했던 분들이 전부 나와서 탄핵이 안 된다라는 것을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일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대표께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계셨는지 그것을 우리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그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 게 그게 여당 대표의 자세 아닙니까? 세상에 혼자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혼자 얘기하고 이 당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대표에 대한 질타가 거의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늘 그 최고위에서 따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입장을 말을 안 했는데 중진 회의에서는 따로 입장을 말하고 아직까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검찰하고 공수처고 여러 수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관계 조사할 수가 있죠. 지금 벌써부터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무슨 이 상황에서 무슨 2차 계엄을 합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드러난 사실관계가 국회 개헌군 난입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개헌군이 왔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 아닙니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거하고 그게 바로 탄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 체제를 붕괴시키기 때문에, 대한민국 체제를 탄핵시키기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동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판결 오늘 강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국민의힘 의총장 앞에서 윤상현 의원이 탄핵은 절대 안 된다 이런 의견 밝혔는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서 더더욱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자,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합당한 책임과 탄핵은 별개다라고 윤상현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의총에 들어가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당론을 떠나서 표결에 들어가면은 뭐 소장파랄지 여러 의원들이 가격표를 던지면 이건 넘어가는 문제다. 탄핵이 통과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었는데 네. 의총 어떤 분위기일 거라고 좀 예측하십니까? 사실 얼마 전에 의원총회에서 사실 대통령의 탈당 요구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말들이 오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뭐 당직자의 말을 따르면 분위기가 7대3이 아니라 뭐 한 7.5대 2.5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 더욱 충격적이었던 거는 대통령이 얼마나 외로우셨다.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고독했다. 그래서 우리가 말벗이라도 대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분위기가 70%가 넘는 분위기였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에게 진상 요구에 협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까? 방금 윤상현 의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동훈 대표의 주장이 100% 옳다고 하더라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아니 지금 국가의 안위가 무너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국민의힘의 생존을 위한 전략을 운운할 때입니까? 한 100% 오르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꾸 국민의힘에서 뭐 계속해서 뭐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지난 이틀 동안에 보여줬던 모습도 그런 말을 믿을 수가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제 행안위에서도요. 이상민 장관과 관련된 야당 의원의 질의가 계속 이어지니까 퇴장해버렸습니다. 집단으로. 이게 무슨 진상 규명을 하려는 태도입니까? 그리고 국방위는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임을 했어요. 그래서 국방위에 아예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죠. 근데 그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만 가지고도 지금 위헌과 위법사항은 넘쳐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이제 검찰총장도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내란죄와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할 권한은 없지만 직권남용과 관련해서는 수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이렇게 어떤 지켜주고 있던 모든 세력들이 지금 다 절단되고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탄핵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직시한 것이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론 채택과는 별 의미가 없다. 네. 사실상 탄핵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 결정에 반대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탄핵을 찬성합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인들이 국민의 뜻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인 동시에 내란 세력의 반란 행위에 동조 또는 그들을 지지 지원하는 행위입니다. 매우 아쉽게 생각했는데 한동훈 대표께서 직무정지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니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걱정되는 것은 과연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원외 개별 인사 입장에서 하신 말씀인지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만남을 제안한다거나 진행 중인 사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공개하지는 않지만
제가 직접 전화를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 비서실장을 통해서 만남을 여러 차례 요청드렸는데 제 전화에는 답이 없고 우리 비서실장의 요청에 대해서도 특별한 진척이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만나야지요. 이 중대한 역사적 국면에서 여야의 대표가 당연히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진 못할지라도 정말로 국민과 국가를 맨 우위에 두고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의논해야 마땅합니다. 지금이라도 한동훈 대표께서 시간을 내고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 이 한동훈 대표에게 회동을 제안한 것에 대해 한동훈 대표는 조금만 시간을 달라라는 답변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회동이 있을 것으로 지금 민주당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잠시 이후 11시 반부터 민주당은 긴급 의원총회를 지금 개최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 시점을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앞서서 이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불법 계엄 내란 사태 핵심 공범이자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면서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내란죄를 적용해서 고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잠시 후 의원총회를 통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은 불가능합니다. 국민께서도 국제적으로도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당장이 아니라 언제 물러날지 그리고 거급 중립 내각 구성 등에 대한 시간 계획을 밝혀서 질서 있게 국가가 운영되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께서는 아직 어떤 사과도 입장 표명도 없으며 내일 탄핵안 표결을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내일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께서 퇴진 계획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음을 밝힙니다. 국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의원님 하루 만에 하야에서 탄핵으로 의견이 바뀌신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탄핵 표결 직전까지 하야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새로운 권한 대행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사표를 낸 총리 이외의 다른 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로 권한 대행을 찾고 그리고 또 임시 내각을 중립 내각을 구성을 해서 국가를 운영하면서 정돈 있게 질서 있게 그렇게 다음 대선을 치르는 것이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우리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